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가세자 부가치세 신고 방법 두 번째고요. 오늘은 부가치세 신고를 하다 보면 간편 신고가 있는데 그 간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대부분은 간편 신고에 많이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홈택스 화면이고요. 여기 화면 들어오시면 보통 개인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여기 위에 이름이 있고요. 사업장 선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뜨시는 분들은 여기 사업장 선택을 누르셔가지고 사업장으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가치세 신고하면은 뭐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마우스를 위에 상단의 세금 신고에다가 놓아 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뜨니까 그 중에 부가치세 신고하고 간이가세자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비서를 이용하실 분들은 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여하튼 간에 저는 일반적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서 신고를 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부가치세 신고 화면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그 간이가세자 정기신고, 확정신고죠.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다른 신고 메뉴들이 있는데 이 중에 빈번하게 쓰이는 거는 뭐 세금 미서 서비스나 아니면 직전기하고 계약사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뉴들 쓰이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지금 뭐 당장 쓰이는 메뉴들은 아니고요. 여하튼 정기신고, 확정신고로 들어가서 신고를 해 볼게요. 자, 들어오시면 기본정보 입력이죠. 사업자 번호는 떠 있고요. 확인하셔야 되는 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고요. 여기에 중간에 개업을 하셨다 그러면 그 시작일부터고, 그 다음에 2023년 확정신고라는 거 확인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 사업자 세부사항들이 뜨니까 이 세부사항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 중에 혹시라도 지난 7월에 예정신고를 하셨던 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업종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일단 저는 그 밖의 서비스업을 선택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면세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출에 부가치세 면제되는 매출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출 가치 영세율 매출도 있으신 분들도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은 해당되시는 업종을 여기 다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시기 전에 매출하고 매입이 모두 없는 무실적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실적 신고로 들어가시면 매우 간단하게 끝나니까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업종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단일 업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간편 신고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거든요. 자, 우리는 저번에는 이제 일반 신고를 했고 오늘은 간편 신고를 해볼게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간편 신고를 한다고 뭐가 잘못되거나 이런 거가 아니고요. 신고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선 지금 단일 업종에 조금 더 편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이 되시면 아무 상관없으니까 간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편 신고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여기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간편 신고 화면으로 떠요. 크게 두 가지죠. 여기서 보시면 일단 매출이 있는 경우 이 부분, 그 다음에 매입이 있는 경우 이 부분,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쪽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있는 경우부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대부분은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작성을 해서 여기로 기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것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기타 금액, 그러니까 뭐 적격증빙, 그러니까 증빙 없이 뭐 매출이 일어난 거, 현금 받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 작성하기를 눌러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화면이 뜨고요. 보시면 여기는 일단 발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입력해야 돼요. 여기 입력하시는 금액이. 그 다음에 조회는 여기서 하셔가지고 조회한 다음에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회하셨는데 일단 신용카드 매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신용카드 매출이죠. 여기를 누르시면 팝업이 하나 떠요. 뜨면서 여기에 이제 조회를 해야 되는 기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조회를 하시면 일단은 위에 그 조회가 두 칸으로 뜨는데 뭐냐면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과 판매 대행 매출 자료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에 뜨는 자료를 보고
요 밑에다가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은 뭐 그냥 신용카드 매출로 보면 되는데 여기 밑에 판매 대행 매출 자료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기는 판매 대행 사이트를 혹은 뭐 배달 앱을 쓰시는 사업자분들, 그러니까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판매 대행 매출 자료에 뜨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매출 금액이 전체를 다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 하면 판매 대행 매출 자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다 그러면 카드 매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이 있고 그리고 기타 매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은 제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일어난 매출 중에 여기 판매 대행 매출 자료 조회에 뜨는 내용은 카드 매출하고 기타 매출이 뜨게 됩니다. 두 개가 합계된 금액으로 뜨게 되는데 그 중에 기타 매출은 아니에요. 기타 매출은 빼고 나머지 카드 매출만 여기에 기입을 하셔야 돼요. 즉 다시 얘기하면 위에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에 뜨는 신용카드 매출과 이 밑에 판매 대행 매출 자료에 뜨는 카드 매출만 합해서 밑에다가 기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합계되어 있는 금액이 어느 만큼이 카드 매출이고 어느 만큼이 기타 매출인지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그 판매 대행 업체가 나중에 이 내역을 각 판매 대행 업체,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면 쿠팡이츠 그 업체가 제공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 부가세 신고 내역을 주거든요. 거기 보시면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기에 기타 매출은 빼고 카드 매출만 합계를 해서 여기에 기재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빼놨던 기타 매출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여기 첫 화면이죠. 여기에 기타 금액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조회된 거 카드 매출 밑에 카드 매출만 해가지고 밑에다가 기재를 해 주시고 적용을 하시면 여기에 뜨는 겁니다. 여기 지금은 0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에 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하고 밖으로 나오면 여기에 이제 숫자가 같은 금액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을 여기서 발행 내역 조회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하신 다음에 조회 결과 자동 채움으로 하시면 여기 자동으로 숫자가 들어가니까 그냥 저장으로 나오시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현금 영수증.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들은 여기에 기입이 다 끝나는 거고요. 혹시라도 신용카드 매출과 동시에 세금 계산서도 발행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기입을 해서 중복 발행은 피할 수 있도록 여기에 기입을 아래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 완료로 아까 처음 화면으로 나올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간이가세자 간편 신고 중에 이 부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 부분은 작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매출에서 기타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증빙 발행 없이 받은 현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판매 대행 자료에서 조회됐던 카드 매출 플러스 기타 매출 중에 기타 매출분 그거를 여기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매출 쪽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입 쪽을 작성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매입 쪽도 여기 작성하기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부터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수령한 매입분을 작성하게 되는데 일단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을 작성하기로 들어가게 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메뉴가 뜨고요.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게 있다면 불러오기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혹시 종이 세금 계산서 뭐 이런 것들을 받으신 게 있다면 밑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포함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 입력한 거 이렇게 합계가 이 밑에 뜨니까 합계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입력 완료로 전 화면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이 표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받은 게 있다면 두 번째 여기 작성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뭐 알다시피 신용카드 매입 같은 경우에는 전표 하나하나를 여기서 쳐서 입력 내용 추가로 여기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회하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현금 영수증 사용분인데요. 여기는 조회하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떠요. 여기에 조회를 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데 왼쪽이 공제대상 금액이고요. 오른쪽이 전체예요. 근데 여기에 전체 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공제대상 금액을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리 공제대상, 불공제대상을 구분해가지고 변경을 해 놓으셨어야 돼요. 그걸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그게 안 돼 있다 그러시면 지금 신고는 잠시 멈추시고 요거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제 영상 중에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변경 판단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요거를 미리 해놓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걸 다 완료를 했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요거를 요대로 입력을 해 놓으시고, 혹은 조회 결과 자동 채움이라는 것도 생겼죠, 올해부터는.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저장을 하고 나오시면 이제 여기 현금 영수증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회하기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대상 금액이 있어요. 이거는 사전에 다 건마다 공제대상으로 표시를 변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요 공급가액과 세액을 그대로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혹은 조회 결과 자동 채움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현금 영수증,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 사업용 신용카드가 이렇게 기재가 되는 거고요. 혹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다른 카드를 사용하셨다 그러면 카드 전표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셔가지고요. 요 밑에 그 밖에 신용카드 등 금액에 이렇게 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까지는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업장 현황 명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는 이 사업장 현황 명세서가 뜨는 분도 있고요. 안 뜨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떴다 그러면 여기 작성하기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보통은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이나 기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사업장이 자기 건지 혹은 임차한 건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고 맞는 내용들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보시면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해가지고 요렇게 이게 지금 일반 신고서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서 양식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입력을 했던 것이 요렇게 신고서 양식에 기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지금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아까 입력했던 것들이 다 여기 표시가 돼 있는 거고, 아래에 매입세, 공제세액 부분도 역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죠. 전자신고세액 공제까지. 그리고 혹시라도 가산세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작성하기 들어가서 가산세 입력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대부분 없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금액 명세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간편신고 자체가 단일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수익금액 명세 내용이 작성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간이과세자 그 일반 신고 있거든요. 간편신고 말고. 전 영상에 일반 신고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면 뭐 국세 환급금 계좌, 뭐 영세율 이런 거 나오는데 어차피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되니까 여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도 뭐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러고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마지막 화면이 넘어오면 이 신고 내용 요약하고 신고서 제출 화면인데, 이제 여기서 내용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끝나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매출세액도 있고 충분히 공제세액이 적은데 실제 납부할 세액이 0인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급대가가 한 해 동안 4,800만 원을 미달하면 납부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그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되는데도
여기에 세금이 표시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4,800만 원의 기준은 12개월, 12개월로 환산을 했을 때 4,800만 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새로 개업을 하셨다 그러면 사업기간 자체는 1월 1일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뭐 5월에 개업했다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이거든요. 그러면 8개월 매출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12개월로 환산하면 6천만 원이 되니까 당연히 이 기준으로 보면 4,800만 원을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리 4,800만 원보다 미달하더라도 세금에서 납부 면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이가세자 분들 중에 부가세세 신고를 간편 신고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홈택스에서 하시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게 어차피 신고 관련한 내용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10분, 20분 안에 끊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생략이 된 면이 있어요. 혹시라도 신고하시다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요즘에 댓글을 제가 빠르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쨌든 최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